네, 안녕하세요. 4월 18일 아주 여름 같은 봄 날씨입니다. 화창해서 좋긴 한데 상당히 덥군요. 오늘 귀한 분을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에서 오셨습니다. 이명래 오창 이박사 부동산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명래 대표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주여고랑 청주대 졸업하셨고 청주대 대학원에서 문학 박사학위를 따신 박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오창읍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오창 우림필류 2차 아파트 거기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도 지금 하고 계십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지부 지도단속위원도 하시고 충북경제포럼 홍보위원이시기도 하고 여러 대학교에서 겸임교수도 하신 아주 그 엘리트 우리 저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오창 이박사 부동산. 그러니까 그 대표님 성하고 이렇게 박사를 붙인 거예요? 네네네. 예. 그래서 네.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뭐 신바람 이 박사 뭐 이렇게 상상을 하기도 하고. 맞아요. 예. 그리고 혹시 이 박사라고 그래서 남자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렇구나. 여기 진짜 이 박사 좀 소개시켜달라 뭐 이렇게 하는 분이 많았었어요. 예. 거기 그럼 개업기 어디 있습니까? 그 사무실이? 저기 오창읍 중심상업로 14번지 대운프라자라고 있어요. 대운프라자. 예. 그 변재일 국회의원 입주한 건물. 그렇죠. 거기, 거기 1층. 예. 거기 1층 아시죠? 네. 거기 저기 정치 1번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변재일 의원님이 12년 정도 계속 그 사무실을 쓰셨으니까. 그럼 거기에 입주한 분들은 잘 되나 보네요. 예, 잘 되고 계속 이제 4선, 5선까지 하셨으니까. 네. 예, 자주 뵙고 그럽니다. 거기 그 건물에 입주해 계셔서 거기 지금 몇 년 정도 하신 거예요? 저는 저기 만 4년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여쭤볼 건데 부동산 중개업을 하신 지 그럼 4년 정도밖에 안 되셨는데 부동산 관련 자격증을 따신 것도 최근인가 보죠? 그러죠. 예. 소개를 좀 해주시면. 제가 이제 한 대학에서 박사까지 하고 나서 네. 문학을 강의를 했었습니다. 문학 박사거든요.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30년 정도 강의를 하고 그 사이드로 저기 사회복지를 했어요. 사회복지를 하다 보니까 노인복지에 이제 제가 나이 들어가고 네. 노인복지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또 나의 60대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그만두면 그 다음에 어떤 창업이나 뭐 이렇게 어떤 소속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하면 안 되고 네.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얻은 것이 가장 좋을까? 네. 뭐 부가가치도 높고 사람들하고도 많이 만날까 이런 생각을 가지다가 뭐 이것저것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러다 그래도 부가가치도 높고 사람들하고도 사귀고 그다음에 사랑방 같은 이런 부동산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네. 그때부터 공부를 했는데 제가 50대 후반에 공부를 했거든요. 네. 어렵더라고요. 50대 몇 년 전, 4년 전에 예. 그 공인중개사 그때 따신 거예요, 자격을? 예, 그때 따고 바로 오픈을 했습니다. 예. 아니, 왜냐면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이 좀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젊은 사람인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걸 또 뭐 늦은 나이인데도 그거 따셨고 한 번에 되셨어요? 아니죠. 재수했습니다. 재수? 그래도 재수만 해. 그래도 박사님이라 그래도 그것만 해. 그래서 평소에 그 공인중개사분들을 지나면서 뭐 저 정도는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주 요즘은 굉장히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 상당히 사실 박식해야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고 앞으로는 더 까다로워진다고 하대요. 그렇게 자격 타기가. 네. 그래서 이제 그 따시고 바로 개업하셔서 지금 한 4년 정도 오창에 떠오르는 부동산 중개 사무소입니다. 오창 이박사 뭐였죠? 잠깐만. 이박사 부동산. 이박사 부동산. 이거 굉장히 유명한 떠오르는 부동산 대표로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오늘 우리 이 박사님을 모신 이유가 요새 이제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저도 많지만 또 젊은 사람도 많고. 그렇죠. 물론 이제 30, 40대는 더더욱 가진 재산의 거의 대부분이 아파트고 부동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오창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나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참 전문가니까 한번 여쭤보려고 모셨어요. 일단 오창 부동산 거래 시장
지금 어떻게 활발합니까? 아니면 뜸합니까? 아, 요즘은 그러게 정책이라고 할까요? 뭐 거래 절벽이라고 할까요? 왜 그러느냐면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정책 방향이 아직 서지도 않은 상태에서 네. 그 일반 시민들이 투자를 어떤 방향으로 할지 잘 선택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예. 그리고 이게 뭐 규제 완화가 어디까지 갈지, 네. 실제로 그게 정책이 이루어질지 뭐 이제 국회가 국회에 통과되는 사항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혼돈의 세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럼 거래가 지금 안 일어나요? 안 돼요? 예, 찾는 분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매수자는 많은데 매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주로 왜냐하면 아파트 얘기하는 건가요? 예. 아. 아파트 전체적으로는 그냥 이제 그 방향을 못 잡아가지고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고 이제 토지나 공장 같은 게 네. 예, 그게 지금 이제 그 매수자와 매도자의 그 크로징 상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 아, 예. 그래요? 그럼 이제 일단 매물도 별로 없나 보죠? 매물이 없죠. 왜냐하면 오창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작게 본다면 오창 시장을 보면 오창이 이제 공장이나 토지를 찾는 분들이 많이 와요. 그렇죠. 예, 네. 예, 외부 지역에서 많이 오는데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개발도 주변에 굉장히 많이 되고 특히 이제 방사능 가속기가 올해 초 착공이 됐거든요. 네. 그게 이제 8년 동안 계속 인구 유입이 올 텐데 그거에 부수적으로 뭐 이제 자회사라든지 이런 예, 그런 회사들이 들어올 부지가 없어요. 아, 예, 예. 아 부지가 없어요? 네. 오. 그 찾는 분들은 많은데 이제 그 매도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내놨다가 우리 땅이 더 오르지 않을까? 뭐 이러고서 잠시 기다려봐 뭐 이런 예, 그런 손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왜 그 호수원 옆에 큰 아파트 있잖아요, 높은 아파트. 예, 센트럴파크. 센트럴파크? 예, 예. 그 지금 얼마 정도 해요? 아,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9평이라고 그러죠. 34평 기준. 예, 84제곱미터. 네네. 예, 그게 한 6억 플러스 마이너스 2천 정도 됩니다. 그게 그러면 한 1년 전, 그러니까 방사광 가족기 들어오기 전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오른 거예요? 배 정도. 2배? 예, 예, 아. 예. 그 정도 된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오, 네. 2배. 예. 옷장, 다른 데도 그럼 같이 좀 많이 상승이 됐겠네, 옷장 아파트가? 아, 그러죠. 그 이제 구축이라고 그러는 게 이제 오창 산업단지가 생긴 지가 한 15, 16년 되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그때에 그 아파트를 이제 구축이라고 오창에서 얘기를 합니다. 구축? 구축. 구축? 옛날에 지은 아파트. 이제 그래요? 센트럴파크나 롯데 캐슬 같은 경우는 신축이라고 신축? 얘기를 해요. 신축 아파트, 구축 아파트? 예. 구축 아파트는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고요. 신축 아파트는 거의 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 입주자 대표회장님 하시는 네. 우리 위차는 얼마 우리 정도예요? 아파트는 우리 아파트는 이제 평당 1,000만 원 정도 생각합니다. 1,000만 원 정도? 예, 84제곱미터 기준 한 3,400 플러스 마이너스. 3억 4천. 네네. 아, 그게 이제 분양할 때는 한 400, 500 정도 했던 건가요? 아, 그러죠. 아, 그러니까 그때보다 올랐으면 그때보다는 올랐죠. 시간이 많이 지났네, 좀. 그죠? 그럼요. 15, 16년은 됐으니까. 그게 이제 방사선 가속기가 되고 나서 막 오르자마자 부동산 조정지역으로 확 묶였는데 네, 삼성이요. 5창만 묶지 다 묶고는 바람에 아니, 오창만 그게 아니고. 예, 다 묶였잖아요. 읍지역에는 오창하고 오송이 묶인 거거든요. 그리고 청주 시내 다 묶이고. 예. 그래서 제가 사는 동네는 별로 올라가지도 않는데 그래서 불만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런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게 네. 아무래도 부동산 거래라든지 시세에 영향이 좀 있어요? 많이 있죠.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양도세서부터 이제 계속 영향을 받고 대출 규제도 있고. 네. 그러기 때문에 그 매매가 안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매매 자체가? 예. 그러면 조정 지역으로 해제가 돼야 그 다음에 뭐가 되든 되는 거예요? 예, 그러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에 조정지역으로 묶을 그런 저기가 없습니다. 예. 그러게요. 몇 이렇게 년 좀 동안 막 내려가다가. 올라야지. 예. 그러니까 보니까 계속 내려가다가 조금 올라갔더니 확 묶어버렸다. 이런 불만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을 묶으니까 천안이나 뭐 이런 오송지역, 그 옥산 지역 같은데. 옥사도 오르고. 예, 옥산도 지금은 오릅니다. 많이 올랐어요. 예. 옥사로 갔다 보면 아파트 하나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거기 막 미분양 되고 그랬었는데. 그렇죠. 근데 거기도 입주할 막 때. 올랐어요? 배에 올랐습니다. 배? 예. 그렇군요. 그
제가 그 당시에 84제곱미터짜리를 뭐 2억 6천 이렇게 거래를 해줬거든요. 네. 근데 뭐 지금 5억 5천 뭐 이렇게. 오, 그때 이거 그러니까 3년 전. 불과 3년 전인 예, 거죠. 예, 예. 오. 맛있다 올랐다니까 부럽고 하여튼 뭐다 각각 사정이 있으니까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새 정부가 아직 들어서지는 않았어요. 네. 새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대책을 뭐 후보자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그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이제 그 0.7% 차이로 윤석열 당선자가 된 거예요. 네, 네. 굉장히 적은 차이라고 이야기를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 패한 이유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서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윤석열 정부가 250만 원 이제 건축을 하겠다. 네. 그다음에 뭐 임대차 3법도 폐지를 하겠다. 그다음에 대출 규제도 완화하고 양도세도 완화를 하겠다. 뭐 이런 정책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서서히 좀 이제 부동산도 활기를 찾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어쨌든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좋아질 것이다. 부동산 시장은 좋아진다. 예, 예. 그 가장 혜택을 보는 지역은 어디일 것 같아요? 예, 혜택을 보는 지역은 서울이겠죠. 서울, 예. 청주, 충북은 그렇게 큰 혜택은 보지 않지만 이제 젊은이들이 어찌됐든 자기 집을 갔는데 그 반반 그 부담이라는 그 부동산 정책을 내놨거든요. 네. 그래서 9억 이하의 아파트는 자가가 50% 되고 네. 정부가 50% 돼서 집을 마련해 주겠다. 이런 정책도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네.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뭐 젊은이들도 집을 갔는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오창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일단 매물도 없고 예. 그리고 워낙 이제 매수자가 많은 거죠. 네네. 살려고 하는 사람이. 예, 예. 그럼 결국은 거기는 자연스럽게 그 부동산 정책도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예, 예, 서서히 예, 상승하는 것이 그 좋고 그다음에 네. 인프레라든지 이제 유동성 자금 너무 많으니까 갈 데가 그렇죠. 없어서 또 그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말씀 나눈 김에 뭐 여기 GLCT 부근, 오창 이런데 서울이나 이런 데서 예. 많이 와가지고 그냥 싹 산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예, 작년에 그렇게 많이 쓸어간다고 그러죠. 예. 야, 버스 부대가 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예, 했어요? 예, 실제로 했어요. 지금은 상황이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세력이 없죠. 없어요? 예, 예. 그 당시에 뭐 집도 안 보고 계약을 하고 예, 이랬으니까. 그냥 집만 나오면 사겠다? 예, 사겠다. 그러면 대표님도 한번 거래해 보신 적이 있어요? 그러죠. 그럼 거래는 쉽게 돼서 좋았겠습니다. 그러죠. 거래는 쉽게 되죠. 그런데 뭐 나중에 이제 뭐 그 투자를 한 거니까 뭐 세를 놔달라 뭐 이런 게 이제 계속 문의가 오고 그럽니다. 그리고 오창 지역은 왜 그 회사가 많으니까 네.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직원 주택, 뭐 관사 이런 수요도 많을 것 같아요. 예, 오피스텔 시장이 좋고요. 오피스텔. 예. 그리고 있으니까, 이제 원룸 주택 단지를 이제 여기가 오창이 계획도시로 졌기 때문에 네. 따로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원룸 주택의 원룸이 그 전에 남아 돌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거기 너무 차가지고 오히려 오창에 공장에 있는 분들이 청주에서 집을 얻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창에 집이 없어가지고요? 예.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정말 격세지감이네. 제가 그쪽에서 잠깐 활동할 때 당시는 뭐 다 비어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상가는 어때요, 오창에? 오창 상가도 지금 이제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이제 막 빨리 유입 인구가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막 활성화된다 이런 건 피부로 잘 못 느끼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오창에 사시는 아파트 주민들 하여튼 뭐 이렇게 계속 오른다고 하니까 살 사람은 좀 부담스럽겠습니다만 좀 기대를 많이 하시고 우리 궁금한 건 이 박사님한테 여쭤보시면 예. 잘 알려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 그 오창하고 청주 전반적으로 이 부동산 시장, 특히 아파트 시장 아파트 어떻게 시장. 전망을 하세요? 글쎄요, 아파트 시장은 이제 청주에도 이제 공급 물량이 많이 있고, 그런데 그 대구 같은 지역은 이제 그 공실이라든지 미분양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청주도 뭐 그런 걸 예상해서 이제 와서 상담을 많이 하는데 아직은 청주는 그 시장 동향이 아직 그 매수하려고 하는 세력이 좀 많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렇게 뭐 저번처럼 폭등 이거는 아니더라도 예, 서서히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왜 정부 일각이나 또 일부 이제 그 전문가들이 야, 아파트 이게 부동산의 거품이 너무 심해서 이거 팍 꺼진다. 아. 지금 사면 안 된다. 예, 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사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당장 그러죠. 집은 없는데 예, 예.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 조언해 주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기 윤석열 정부가 250만 원을 이제 건립을 한다 그러니까 서서히는 이제 그 공급 확대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 이전에 이제 뭐 재건축이다 그러면 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예, 예. 뭐 5년, 뭐 7년 막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오르고. 아, 오르고. 예, 그거 뭐 폭등은 아니지만 서서히 오르고 그 이후는 이제 뭐 인구도 줄고 이런 2030년까지는 좀 제가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아, 있습니다. 2030년까지 청주 지역을 이제 한정을 한다면 네네. 지속적으로 이제 오름세는 네. 있다. 예, 예. 뭐 팍 꺼지거나 이런 거는 네, 그러진 아니고 않아요. 그건 그 이후에 예, 예. 공급이 많이 확대된 이후에 이제 2030년 이후에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뜻인가요? 네네. 오, 그리고 뭐 그동안에 뭐 인건비 올랐죠. 네. 그다음에 건축자재 뭐 폭등하고 있죠. 그다음에 땅값 오르죠.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도 이제 오르기 때문에 그렇게 분양 원가도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지금 점심에 염소탕 먹고 왔는데 18,000원이더라고요. 그러죠. 그래서 그 전에 10,000원 정도. 그죠? 10,000원, 13,000원, 네. 15,000원까지 봤는데 18,000원이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지금 물가, 생활 이런 물가가 상당히 뛰고 맞아요. 있으니 예, 예. 그런 게 다 이제 아파트값 이런 데 반영이 되겠군요. 예, 예. 칼국수 값도 8,000원 이러잖아요. 오창은 특히 거기가 좀 맛집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죠. 우리 제 사무실 옆에 이제 바지락 칼국수라고 있는데. 예, 거기 유명한 예, 데잖아요. 청주에 있는 분들이 뭐 점심시간에도 오더라고요. 그 칼국수가 얼마예요? 거기 8,000원? 8,000원인가 7,500원. 저 잘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요새 예. 칼국수 값도 그렇게 한다고 하니 예. 하여튼 좀 걱정은 걱정입니다. 생활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음. 뭐 어렵죠. 월급쟁이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자기 집을 사고 있는 사람은 상관없겠습니다. 대출한 사람들 요새 막 계속 아파트 대출 금리 오르잖아요. 그러죠. 이거 어떻게 살아요? 이거 한 뭐 300만 원 받아서 대출 원리금 분할 상환하고 그러면은 자기 쓸 돈이 없을 텐데. 그러죠. 그게 참 걱정이고요. 어. 실제적으로 뭐 대출 완화 정책을 핀다고 그래도 그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는 게 이 정부가 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오창에서 아주 현업에서 뛰고 계신 박사님이 말씀을 하니까 확 와닿네요. 오창 지금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니까 지금 이제 매수자는 많으나 팔 사람이 없다. 그리고 지금 이제 거래가 좀 거의 뭐 단절된 상황인 것 같고, 그러나 장기적으로 오창과 청주 2030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이제 부동산 경기는 좋을 것 같다. 네. 이런 말씀하시고 투자하실 때 좀 잘 자기 사정 잘 살펴서. 그러죠. 그래서 저희 그 부동산 사무실이 이제 외지인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뭐 대전이랬나 서울 있는 분들이 그냥 들어오세요. 그냥 들어와서 길가 있으니까. 예, 네. 그냥 들어와서 나 얼마 가지고 있는데 땅을 사달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일반인들이 이제 기업인들은 어느 그 플랜을 가지고 오시지만 그렇죠. 일반인들이 여기 오창 지역이 뜨니까 그냥 무조건 사달라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냥 그래서 얼마 정도 투자를 하실 생각입니다. 여기서부터 맡기는 거예요. 그 아웃라인도 안 주시면서 그냥 땅 하나 사달라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소비자분들도 어느 정도 플랜을 세우고 그다음에 몇 년 정도 투자할 거냐, 그다음에 향후 같이 내가 지금 생애에서 지금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아서 그다음에 팔고 어느 시점에서 팔고 그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또 다른 어떤 것에 투자할 거냐 이런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 저도 이제 상담하기 편리한데 그냥 무조건 오를 지역에 땅을 사달라. 그러면 몇 년 투자하실 겁니다. 그러면 알아서 해주세요. 이거는 제가 그래도 이제 떨어지면은 그렇죠. 기대에 못 제가 미치면은 이제 원망을 하시겠죠, 뭐,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시면 아니 그런 분들 누구예요? 이렇게 돈을 갖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투자를 해달라는 많이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있어요? 예, 저도 그 전에 몰랐는데 뭐 로또 돼가지고 오신 분도 있었고요. 정말요? 예, 그다음에 그 비트코인으로 비트코인으로 해가지고 오신 분도 있고,
예. 그 비트코인 현금화 해가지고 이제 예, 부동산 이제, 해야 되니까. 예, 그건 아직 미심쩍으니까 예,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땅에 투자하는 게 우리나라 인식에 땅에 투자하면 미치진 않는다 뭐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신념이 있죠.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오시는데 제가 이제 막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좀 공부를 내 플랜이나 이런 거를 짜가지고 오시면 제가 훨씬 더 거기에 맞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예, 예, 그 예. 박사님하고 상담하시려면 준비를 하고 오셔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오창이 예. 거기가 애기들이 많잖아요. 그러죠. 제 사는 동네 요새 좀 생겼던데 청주보다는 오창이 아주 그냥 뭐 어린이부터 활성화되고. 젊은이들이 예, 예. 많아서 활성화되는 그런 거는 상당히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예. 그러면은 거기 이제 그 개인 아파트라고 치고 공장 같은 거 네. 그 부족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지식산업센터도 지금 짓는다고 하고 예, 예. 그 옆에 뭐 새로 산업단지도 조성한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그 지금 공급 부족 현상이 당분간 이어집니까? 예, 그럴 것 같고요. 저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장도 했거든요. 이장. 예. 어디 이장이요? 양천리 이장을 했습니다. 거기 우림필로 있는 데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사무실. 아, 사무실? 예, 예, 예. 아. 거기서 이제 이장을 했는데 오창이 이제 작년에 대업이 됐거든요. 대업이 됐어요. 네, 대업. 5만 명 이상이 돼서 7만입니다. 7만이 됐습니까, 예, 지금? 예, 7만이 넘었는데 어, 평균 연령이 36세예요. 그래요. 아, 그러니까 아기들이 가장 많이 있고 음, 그다음에 뭐 소문이 그게 뭐 사실인지 모르지만 불임 부부가 오창에 오면 아기를 낳을 수 있다. 뭐, 예,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왜 그래서- 터가 좋아서 아니면 예, 터가 좋아서. 갈 데가 없어서 그건 그래가지고- 아니고 예. 그래서 아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호수공원에 아주 그냥 가족들 다니는 거 보면 보기 예, 좋은데. 그래 다른 지역에 가면 아기들을 볼 수가 없는데 오창에 오면 맞아요. 아기들이 많고 또 특히 쌍둥이도 많고요. 쌍둥이도 많고. 아, 그래서- 애기 못 나오신 분 거기 가면 애기도 나가시고. 아, 그럼요. 어. 예, 예. 전국적으로 소문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예. 제가 아는 분도 2분이 됐는데 아기 못 낳아서 와서. 아, 그래요? 예. 그 옷장 호수공원에 그 사람 얼굴을 닮은 고기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 그 한참 유행했었는 아, 유명했었. 인면수. 인면어가 뭐 인면. 보지는 못해. 인면수인가. 있긴 있죠. 옷장이 좋은 데인 것 같습니다. 아주. 예. 그거. 풍수지리력으로 좋다고 얘기하고. 예, 예. 그렇군요. 그래서요 공장 산업단지 이거 지금 오창 주변에 이제 구사산업단지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산업단지가 지금 이제 분양을 하고 있고요. 네. 뭐 백현산업단지가 이제 조성을 한다고 지금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옷장 과학산업단지 말고도 주변에 예, 계속 주변에 예, 그 주변이에요 다. 아. 예, 예, 예. 그러고 있는데 이제 방사능 가속기가 들어오면 이제 좀 더 활성화되고 그런 부지들도 저기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옷장 그 인구가 많은데 치안이라든지 질서라든지 어때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아, 잘 돼 예, 있습니까? 예, 예. 파출 뭐라고 지구대. 네. 지구대 그중 활동도 잘하고 있고 주위 시민들이 오창 주민들이 이제 뭐 그런 것도 도와주고 제가 이제 주민자치회 위원이지만 그분들도 이제 열심히 그런 거를 이제 서포트하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 예전에는 거기 그 음주단 속을 가끔 해가지고 많이 걸렸는데. 아, 거기 가셔서요? 예. 아니 거기 이제 보면 네. 거기 이제 좀 외지니까 네. 음주하시고 그냥 운전하는 사람도 꽤 많았었어요. 그건 아, 뭐 그래? 한 10년 된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그런 일은 없겠죠. 아, 오창생각 제가 근무했던 게 생각나가지고. 아, 그러셔요? 예. 아, 그렇군요. 공장 용지도 이제 점점 개발되고 또 산업단지 주변에도 네. 자꾸 생기고 네. 그 기관도 많이 있잖아요. 뭐 아, 그러죠. 충북 테크노파크도 있고 네. 뭐 그래서 요즘 많이 때는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뭐 LG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뭐 그다음 녹십자, 셀트리온, 뭐 유한양행 뭐 예, 이래서 고액 연봉자가 많이 사는데요. 아, 고액 연봉자. 예, 그러니까 소비도 음. 청주보다는 제가 보기에 좀 더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그런 수요가 많겠네요. 좀 뭐 쇼핑몰이라든지 아, 그러죠. 뭐 그런 게 좀 네. 있으면 좋겠다. 예, 그런 예. 요구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네, 많이 있어요. 그 홈플러스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죠, 홈플러스 맞죠. 그래서 오창 시민들이 이제 뭐 여기 현대백화점을 나온다든지 뭐 이런 소비를 하고 있어요. 예. 오창 주민들이 큰 손이군요. 아, 그런 것 같아요. 그 에코프로비에 저번에 불났는데 다시 잘 된다고 하던데. 예, 다시 그 시동을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예. 아이고 다행입니다. 얼른 정상화돼 가지고 그 산업 사업 활동
잘 되시기를. 또 거기도 근무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죠? 많죠. 네. 예. 그 부동산업을 하시면 정말 사람들 많이 만나시겠어요? 네네, 많이 만납니다. 그거 즐거우십니까? 재밌어요. 아, 재밌어요. 예. 사람들이, 저기 학생들만 가리키다.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런데, 뭐, 부동산도 그, 오너 마인드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즐겁게 하고 또 뭐 욕심을 안 부리면, 예. 저는 이제 사랑방처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즐겁습니다. 근데 거래가 좀 되어야 사무실도 유지하고 거리가 되셔야 되는데 요즘처럼 거래 절벽 이러면 어떻게 버텨요? 제가 이제 뭐 그 토지 개발도 좀 하고, 예, 오피스텔 시행 뭐 분양도 하고,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발이 넓으신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저 모시다 보니까 이번 6일 지방선거에 우리 이명래 대표님께서 도의원 예.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셨더라고요. 예. 네. 알고 계셨어요? 거기 오창에 지금 청원구에 어제까지 예. 도의원 예비 후보가 딱 2명이더라고요. 그러셔? 4개 선거구나 된다는데. 그러셨구나. 민주당, 국민의힘에서 예. 국민의힘만 2분이 하셨던데 오창에 2분이시던데. 네네네. 어떻게 이번에 선거에 나가실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뭐 옛날부터 준비하고 이런 건 없는데, 제가 그 부동산을 열고 나서 네. 토지 거래를 하다 보니까 이장님들을 만나게 됐어요. 네. 그분들이 굉장히 역할을 크시더라고요. 또 잘하시고. 음.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 일원이 돼서 좀 주민들하고 만나고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장을 한 거고요. 네. 이장을 하다 보니까 그 소외계층도 많고, 이장을 하다 보면 이제 주민들을 만나고 외로사항을 듣고 그거를 관에다 얘기하고 이런 역할을 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정말 그 자기가 찾아야 될 권리를 네. 못 찾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자주 찾아뵙고 이래야 되는데 저도 시간이 없다 보니까 네. 그것도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딸에게 학대받는 그런 어머니가 계셨어요. 모청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좀 안타까워가지고 제 힘으로는 안 되니까 이제 관에다 연락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시큰둥 이제 워낙 바쁘시겠지만 네. 그런 것들을 좀 잘 살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주민자치위원하고 또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입주자 대표회장도 하고 주변에서 이제 좀 주민들을 위해서 좀 봉사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문의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 고사를 하다가 한번 좀 뭐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서서 예, 그래서 출마를 하게 됐어요. 네, 그렇군요. 이장님 하시다가 지금 이장님 안 하세요? 예. 이장님 하시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부위원장 하고 계시고 현재 오창 우리 필요 2차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 하시다 보니까 점점 이게 좀 봉사해야 되겠구나 크게 그런 생각을 가지셨나 보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사회복지를 하다 보니까 소외계층이 진짜로 많아요. 예. 저도 이 이장을 하기 전까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뭐 제가 이제 집을 얻어주고 이런 과정에서 뭐 중개수수료도 안 받고 이 정도 가지고는 도움이 되는 게 아니겠다. 중개수료도 안 받고 그러셨어요? 그런 취약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 뭐 일일이 다 미치면 좋겠지만 그런 게 뭐 그런 혜택이 제대로 안 미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이제 생활 속에서 이번에 이제 지방의회에서 이런 이제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 위해서 한번 봉사하시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게 됐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오창에서 오신 그 부동산 박사님 모시고 지금 이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또 마지막으로 또 부동산 전문가시니까 오창 주민들, 또 이렇게 아파트 같은 데 관심 많은 분들한테 우리 박사님이 좀 조언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우선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혜택을 보는 분야가 아파트고요. 1가구 1주택 자기가 사는 집 내가 사는 게
그 재테크하는데 첫 번째예요. 그래서 무주택으로 뭐 전세를 살겠다 이러면 그 재테크를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부동산에도 관심을 가지고 내가 사는 그 내 집은 좀 혼자 스스로 마련을 해서 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여유돈이 있으면 뭐 이쪽 부동산 저쪽 부동산 뭐 상가를 사든지 이래지만 세금을 안 내는 거잖아요. 일가구 1주택은. 네. 예, 양도세가 없으니까 굉장히 큰 혜택을 주고 있는 거고, 정부가. 그래서 우선은 젊은이들이 막 이제 걱정을 하는 부분도 그렇겠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때 최대한 받아서 내 집 마련을 우선 하는 게 가장 재테크에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현재 이제 자본주의 사회 아닙니까? 네.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이 많아야지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시간도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잖아요. 네. 외여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자본소득하고 근로소득 두 가지로 나누는데 네. 우리의 이런 교육은 지금까지 근로소득만 가지고 열심히 살아라 이런 교육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다녀서 월급 많이 받아라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요즘 뭐 주식 이런 것도 많이 사지만 자본도 키워서 그 자본 내가 아플 때 자본이 들어와서 편하게 생활을 하면 좋지 않을까. 네. 예, 그래서 두 가지를 병행해서 좀 경제 교육을 뭐 학교에서 또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그 젊은이들이든 누구든 뭐 아파트 갖는 거에 대해서 뭐 본인이 안 갖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예. 좀 더 적극적으로 내 내 집을 한번 내 집 마련해보라. 하나는 우선 마련하고 그다음에 뭐 재테크를 하든지 뭐 부동산에 관심이 있든지. 그러니까 이제 그 자본소득의 가장 첫 번째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제 부동산이잖아요. 네. 예. 내가 돈이 적은데 어떻게 투자를 하겠다. 이거는 뭐 1,000만 원도 투자를 할 수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아파트는 내 살 집. 꼭 아파트가 아니라 내 살 집은 자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새는 뭐 무소유, 공유 뭐 이런 네, 유행인데, 그렇지 공유 그거 좋죠. 유행인데 좀 새로운 말씀하셨으니까 그것도 굉장히 귀담아 네.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미처 못 여쭤본 거 있어요? 뭐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예. 옷장 사시다가 사시면서 뭐 이런 얘기는 꼭 한번 들려주고 싶었다든가 이런 거 없을까요? 제가 이제 청주 복대동에서 살다가 네. 16년 전에 아파트가 새로 지으면서 들어갔어요. 어디를요? 오창 아파트를. 그 우린 필요를 아니요, 이제 코아르 아파트. 코아르, 예. 거기 들어가 사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네, 이제 뭐 도심에서 벗어나 있고 제가 다니는 학교하고도 가깝고 그래서 그 주민들하고의 소통은 없었지만 그렇게 하다가 이제 부동산을 열으니까 주민들과 학생 만나다가 주민들하고 만나니까 또 새로운 그런 인생이 펼쳐진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스스로가 제2의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창을 이제 내 고향처럼 네, 제2의 고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민들이 한 60~70%가 외지에서 온 분들이에요. 그렇죠. 예, 60~70%가 외지에서 와서 서로 이렇게 공감대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도농 복합 지역이다 보니까 농사 짓는 분들하고 이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의 이 아파트촌 이장님들하고 잘 못 어울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도의원이 되고 뭐 이제 좀 그런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분들을 만나서 무슨 상생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뭐 직거래 장터라든지 화합의 장을 열어서 서로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농사 짓는 걸 여기 갖다 놓으면 도시민들이 사고 뭐 이런 걸 청주시까지 확대를 하면 어떨까. 예, 그런 생각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그 기획을 하고 계셔서 상당히 뜻깊은 일을 추진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이명래 오창 이박사 부동산 대표님 진짜 박사학위 하고 계신 분, 문학 박사이면서 부동산을 하고 계십니다. 오창 그 중심 상가에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지나시다가 들리셔서 상담하시면 친절하게 응답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